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죠. 내란 주요 업무 종사, 이게 지금 박성재의 혐의입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법원도 박성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증거 앞에서는 박성재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번에 이 박성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박성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뭐냐?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박성재가 12월 3일 그날 무슨 일을 했는가, 요것만 딱 살펴보더라도 내란 가담 맞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별 증거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타임라인,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했고 무엇을 먼저 했고 무엇을 나중에 했고, 이 타임라인만 쭉 놓고 보면은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성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타임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타임라인을 딱 완성해 놓고 보니까 이건 빼박입니다. 이제는 조희대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주제, 박성재의 내란 가담 딱 걸렸다. 빼박 증거, 타임라인 발견이라는 것인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박성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독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 박성재를 재구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성재의 그동안의 행적을 지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일, 새롭게 확인되고 발견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들로 그것들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란 특검에서 기자들한테 흘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관련해서 단독 기사가 여러 건 나왔는데 그 단독 기사 얘기입니다. 자,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교정본부장 포고령 발표 2분 뒤 서울구치소에 시위대 수용 여력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교정본부장 신용해가 서울구치소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11시 23분, 25분 정도였다는 거야. 하여튼 11시 30분은 안 지났대.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야, 시위대를 잔뜩 잡아올 것 같은데 서울구치소에 빈자리 있어? 얼마나 있어? 확인해봐.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 시위대를 잡아 넣을 만한 자리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자, 근데 시간대가 언제? 내란이 일어난 바로 그날 11시 30분 되기 전이었대잖아. 자, 신문 보도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죠. 이 계엄사령관이 시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지 딱 2분 뒤, 포고령 발표가 11시 23분이었으니까 2분 뒤면은 11시 25분에, 그러니까 11시 반 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포고령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와서 야, 구치소 빈자리 좀 확인해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2분 만에 전화를 할까요? 미리 알았던 건 아닐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을까? 교정본부장은 누구한테 들었을까?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추리가 시작됩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자, 신용의 이 교정본부장가 내란의 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탁 반응을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구치소에 빈자리 확인하고 생쇼를 한 거야. 신용의 이 교정본부장 이놈아 이 새끼도 분명히 이거 내란 가담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처벌해야 돼요. 아무튼 근데 이 신용애가 알고 봤더니 박성재랑 밥을 먹었네. 언제? 내란의 그날. 내란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 12월 3일 날 점심때 박성재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날 밤에 야 빈자리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누가 봐도 신용애는 계엄이 선포될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바로 그날 점심때 누구랑 밥을 처먹었다? 박성재랑 밥을 처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신용애는 계엄 선포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박성재한테 들은 건데 들었네 그겁니다. 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빼박이라 그러죠. 이거 좀 빼박 아니? 이 정도는 빼박 아닙니까? 자, 문제는 뭐 박성재의 행적이죠. 박성재는요 계엄날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A4 용지 2장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A4 용지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계엄 포고령일 거라고 다들 특검에서는 보고 있대요. 자, 당시 보면은 오른쪽 안주머니에서 문건 2장을 꺼내서 메모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포고령일 것이다. 특검은 이 문건 2장이 포고령하고 윤석열의 별도 지시사항이 적힌 것들일 걸로 보고 있다 이거야. 왜 그렇게 보느냐? 박성재는 정말 일찌감치 윤석열한테 불려갔어요. 박성재는요, 계엄날 이날 일찌감치 이 국회 불려갑니다. 이게 언제 되느냐면은 박성재는 7시 42분쯤에 전화를 받아서 8시 15분쯤에 그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박성재는 계엄 선포를 알았던 겁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게 10시 20분이니까 박성재는 적어도 2시간 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 박성재가 이날 대통령실에 불려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국회를 봉쇄하려는 안가회동.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등이 모여 있는 이 국회 봉쇄 작전, 이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안가회동 이게 끝나고 난 직후에 박성재가 호출된 거예요. 그럼 뭐야? 박성재는 거의 안가회동과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자, 이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란의 밤, 내란의 날, 그날 12월 3일 점심때 박성재는 신용의 이 교정본부장과 점심을 먹습니다. 자, 7시 전후에 삼청동 안가에서는 경찰청장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등이 모이는 안가회동이 열립니다. 이 안가회동은요, 계엄 다음 날에 열린 안가회동과 또 별개예요. 계엄 직전 열린 안가회동이 있었는데 이 안가회동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김용현이가 야 국회 봉쇄라고 지시를 한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7시 40분쯤에 끝나요. 7시 40분에 끝나자마자 바로 박성재한테 전화가 띠리리 갑니다. 야 들어와,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들어와. 띠리리 가가지고 박성재가 도착한 게 언제다? 8시 15분이었던 거예요. 점심때 교정본부장 만나. 점심때 교정본부장 만나고 난 다음에 안가회동이 있었어. 안가회동 끝나자마자 어디로 간다?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도착해. 어떻습니까? 계엄 준비를, 자, 계엄이 준비된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상민과 박성재는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상민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계엄을 같이 시작을 했어. 근데 이상민하고 박성재, 사실 윤석열이 볼 때는 둘 다 자기 친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상민이 계엄의 주요한 업무를 했다면 당연히 박성재도 할 수밖에 없고 타임라인상 둘이 같이 뭔가를 꾸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만을 볼게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 불렀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박성재였다는 거야.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언제다? 8시 14분. 자,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8시 14분, 8시 15분, 8시 16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1분 차이. 어쨌거나 8시 15분 전후.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한 게 20몇 분이니까 2시간, 적어도 2시간 이전. 계엄 선포 끝난 게 10시 40분이니까 적어도 2시간 이전에는 박성재는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계엄이 선포되는 장소에 미리 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전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준비 과정, 준비가 되고 있는 모임에도 참여했던 거고. 그죠? 타임라인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박성재는 계엄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전 모의에도 참석했고 계엄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법성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계엄에 가담을 했다라고 밖에 이건 그런 거 아니야. 자, 박성재는요 지금까지 자기는 몰랐다. 갑자기 불려갔다. 갑자기 불려갔더니 계엄한다더라.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했다. 반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박성재는 이미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어 놓고도 거짓말을 했던 거죠. 타임라인이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뭐도 나온다? 자, 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자, 박성재가 포고령 1호를 미리 알고 미리 관련된 준비를 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박성재가 전화를 띠리리 걸죠. 누구한테? 예. 자, 계엄 선포가 끝나자마자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출입국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출국 금지시켜. 그리고 교정본부에 연락해가지고 야 감옥에 빈자리 알아봐 라고 연락을 하죠. 자, 근데 신용에는 연락이 오기도 전에 다 이렇게 미리 했다는 거고. 아무튼 자, 이런 행동들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간부를 소집하고 또 빈자리, 감옥에 빈자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출국 금지시키고 이게 뭐다? 예, 이게 다 사실은 계엄 편람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2급 기밀이거든요. 2급 기밀에 해당되는 게 계엄 편람이라고 있는데 이 계엄 편람에 따라서 일을 착착착 진행하게 돼 있어요. 박성재가 한 일은 바로 이 계엄 편람에 있는 그 일을 그대로 한 거야. 그러면 얘 계엄 편람을 봤다는 거잖아. 계엄 편람 미리 봐두는 상관없어요. 계엄 편람은 각 정부 기관마다 비상기획관이라고 있거든요. 비상기획관들이 갖고 있고 웬만하면 공개 안 합니다. 왜? 이거 기밀이기 때문에. 2급 기밀이기 때문에 안 봐요, 웬만하면. 그런데 박성재는 이걸 미리 봤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계엄 편람에 따라 가지고 착착착착 진행한 겁니다. 보세요. 박성재는 지가 한 게 계엄 업무에 해당한다.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계엄 업무에 해당한다. 낸들 계엄하고 싶었겠냐? 근데 선포가 됐으니 하기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나는 계엄에 가담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엄 선포되자마자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 계엄 편람에 정해진 대로 착착착착 일을 진행했다는 게 뭐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적어도 계엄 업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미리 봐뒀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너 계엄 선포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박성재가 맨날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였다, 정상적인 업무였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상적인 업무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편람에 있는 내용이었다면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근데 계엄 편람 미리 누가 보는 사람이 있냐고, 안 본다고. 아니, 박성재가 법무부에 도착해가지고 야, 계엄 편람 이런 거 갖고 있어, 갖고 와봐 라고 한 다음에 야, 이거 이렇게도 해야겠네, 저렇게 해야겠네 라고 했다면 모르겠으나, 아니, 가는 길에 법무부 가기도 전에, 가서 문서 뒤져보기도 전에 야, 출국 금지시키고 전시 가석방 제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계엄 편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사전에. 어떻게 알지? 봤으니까 알겠지. 언제 봤지? 적어도 계엄 선포 전에 봤다는 얘기지. 어떻습니까? 타임라인 한번 쫙 볼게요. 박성재, 그러면 이거 적어도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계엄이 선포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되는 거죠. 계엄이 선포되는 걸 알고 있었고, 계엄 선포되자마자 계엄 업무를 착수했다는 건 뭘 말한다? 말 그대로 이건 내란 주요 업무 종사지. 내란의 공범인 겁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 공범인 거지. 내란의, 아니, 공범이라기보다 공동정범이네요. 내란의 공동정범인 겁니다. 이게 뭐에 나온다고요? 타임라인에 딱 나온다는 거야. 야, 그런데 지금까지 박성재는 모르는 척,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 박성재의 이 오리발을 판사가 오케이, 맞다, 인정을 해줬죠. 이번에 이 내란 특검에서 박성재의 이런 거짓말을 딱 밝혀낸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추가 수사가 있었다기보다 기존에 드러난 것들하고 타임라인을 쫙 맞춰보니까 이거 빼박이네 라고 된 거죠.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타임라인에 딱 맞춰서 놓고 보니까 빼박이다 야 이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자, 이번에 이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으로 박성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재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법원에서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다면 우리 시민들 참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내란 가담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는 거죠. 박성재를 계속해서 법원이 두둔하고 지켜주고 있는 이유는 박성재가 잡혀갈 경우 조희대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이런 법원의 행태에 쐐기를 박으려면요, 우리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